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5학년 2학기 사회 첫 번째 단원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이죠. 나라의 등장과 발전, 즉 이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이번 시간에 배움 주제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라는 거 메모 해두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이 흐름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었고 그 청동기 시대에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배층의 사람들이 다른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세력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다른 마을과 싸움도 하고 침략도 하고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곳이 있었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그 고조선은 건국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웅은 여기 보면 환웅은 환인의 아들, 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초록색 글씨 선생님 보라고 했죠? 보니까 이야,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가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 옛날 사람도 진짜 멋진데가 아니라 이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바람, 비, 구름, 즉 비가 내리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 뭘 짓고 살았다? 네,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농경사회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어떤 사람이 아닌 뭐 하늘 이런 존재들을 믿는 토속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던 거죠. 환웅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했죠. 즉, 이 당시에 이 부족은 하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부족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보니까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호랑이와 곰이 이 부족을 찾아왔어요. 동물이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해서 쑥하고 마늘을 줬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이 호랑이가 할 수 있었겠냐고요. 곰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요. 곰은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00일 동안 버티라고 했는데 21일 만에 곰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니까 여자로 변해서 이 이름을 웅녀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진짜 곰과 호랑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신으로 믿는 부족, 그런 부족들이 이 하늘을 섬기는 부족을 찾아왔었겠죠. 그리고 이 부족과 힘을 합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결국 거기에서 같이 힘을 합한 것은 곰을 믿는 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단군 왕검이 되었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단군 왕검이죠. 네, 이 건국 이야기는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 기록한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아까 곰이었죠?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곰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곰을 믿는 부족과 하늘을 믿는 부족이 연합을 했고 거기서 힘을 더 키워가서 결국에는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단군 왕검이 왜 이런 건국 이야기, 즉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족에 우리의 지도자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지도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국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군 왕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15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요. 그럼 한 사람이 1500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사실 이 단군 왕검은 직책입니다. 직책. 즉 살펴보면 단군 왕검은 합성어예요. 단군과 왕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는 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토속신앙, 민속신앙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고 뭔가 거기에다 뜻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지내는 일,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이 아니고요. 1500년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다스렸다라는 것은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고조선의 팔조법입니다. 네,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8조, 즉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어떤 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를 들면 법이 정말 엄격했다라는 거죠.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럼 그 당시에서 사람을 죽인, 즉 살인을 한 그런 사람,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엄격한 법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 보면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쌀농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유재산이 생겼다고 했죠. 즉 이렇게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가 뭘로 삼는다? 네,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그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점,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분 제도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즉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더군다나 이 노비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죠? 그 노비가 존재했다. 근데 그걸 면할 수 있는데 면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50만 전이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뭔가 화폐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법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것 말고 또 고조선에는 어떤 법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고조선의 문화유산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비파형 동검, 그리고 토기에는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퍼져 있는 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이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정말 큰 사이즈의 뭐죠? 이건 무덤입니다. 무덤. 여러분들의 지배자가 이제 죽었을 때 뭔가 이 지배자가 우리 지배자가 특별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을 그냥 조그만하게 무덤을 만들겠어요? 아니죠. 뭔가 커다랗고 큼직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무덤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돌들을 옮겨다가 탁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탁자식 고인돌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부족,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자기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큰 돌을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청동기 시대에도 보면 그 더 큰 고인돌이 있던 그런 부족들은 이제 부족민이 많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요. 고조선의 문화유산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이런 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입니다. 왜냐면요, 고조선은 지금 정확하게 영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저기 보면 초록색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 갈색은 고인돌이고요. 지금 이렇게가 고조선의 문화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비파형 동검이나 고인돌로 고조선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이 비슷하다라는 건 그 당시에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생각,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를 썼고 비파형 동검을 썼고 또한 탁자식 고인돌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무역이나 교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만의 문화유산이 발견되는 지역이 그 나라의 범위에 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건국 이야기와 그리고 팔조법, 문화유산을 가지고 고조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이제 고조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기 전 여러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동기 다음에는 철기가 등장합니다.
철로 만든 물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조선 이후에 철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여러 나라가 생겼습니다. 물론 고조선은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고요. 잘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안녕.